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닥 타일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대, 욕실, 발코니, 현관, 그리고 두 번째로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대시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세대의 욕실, 발코니, 현관 바닥 타일입니다. 네, 첫 번째로 보고 계신 사진은 타일 백시멘트를 양중하는 사진이에요. 첫 번째로 팔레트로 들어오면 이렇게 소음반을 합니다. 이 소음반된 이 백시멘트를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바탕 몰타를 완료한 사진이에요. 이 바탕 몰타, 그러니까 베드 몰타를 치고 나서 양생이 웬만큼 됐을 때 이 새육선으로 살짝 긁어서 이렇게 구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같은 경우는 구배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셀프 레벨링 된 상태에서 위에만 살짝 새육선으로 긁어서 수평만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바탕 몰타를 치고 나서 이렇게 백시멘트를 고르게 바르는 사진입니다.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 가운데에 먹을 하나 놓습니다. 오야먹을. 그리고 나서 이쪽과 이쪽이 가내가 졌는지 안 졌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백시멘트를 고르게 바르고 타일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백시멘트로 고르게 바르고 나서 이렇게 타일 와리도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300에 300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줄눈을 맞춰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붙이고 나서 이렇게 스페이서를 반드시 고웁니다. 그래서 높낮이랑 그리고 이 타일과 타일, 이 줄눈의 간격이 일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주방 발코니 쪽이에요. 이 주방 발코니 쪽에 타일을 다 붙이고 나서 매지만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테라스 발코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타일을 다 붙여놓고 매지만 안 넣은 상태입니다. 이 타일을 붙이기 전에 이렇게 플로우 드레인, 그러니까 유가를 미리 선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피난용 사다리함 커버를 이렇게 선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이게 됩니다.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주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타일 작업자에게 주면 타일 작업자가 알아서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난 사다리함 같은 경우에는 바탕 몰타를 치고 나서 이 사다리함을 먼저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일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현관이에요. 매질을 넣은 사진입니다. 이 매질을 넣을 때 보통 공중부양 신발장을 많이 합니다. 요 신발을 밑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매질을 넣을 때 이 신발장 안쪽까지 매질을 다 꼼꼼하게 넣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매질까지 넣고 이 세면대랑 변기를 설치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매질을 넣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면대 밑에 이 플로우 드레인 주변에도 매지가 꼼꼼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욕조 설치하고 타일을 시공했는데 와리를 이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니까 이쪽에 이제 가내가 지었죠. 그래서 여기는 욕조를 뜯어서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을 다 걷어내고 이쪽부터 시공을 다시 해서 라인을 맞춰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0mm 정도 여기에 틈이 있어요. 이쪽은 붙었죠. 이쪽 폭보다 이쪽 폭이 한 10mm 정도 더 짧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업하실 때 욕조 같은 경우에는 가내를 항상 보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세면대 밑에 유가를 설치했어요. 이 유가도 수평이 맞도록 이렇게 시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여기가 안방 발코니예요.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드레인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쪽 유가 주변에 이쪽 타일이 들어갑니다. 이쪽 타일 보면 20m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20mm 정도 틈이 있어야지 물이 나갈 때 이쪽에 때가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20mm 이하면 붙이기가 힘듭니다. 한 10mm짜리 타일을 쪽 타일을 붙이기도 힘들 뿐더러 커팅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폭은 항상 20mm 이상 타일 쪽 타일을 붙일 수 있도록 20mm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유가 위치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보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한 10mm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쪽 타일을 붙일 수가 없어요. 20mm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지로 이 공국을 메꿨는데 우수 드레인 입상관이 내려와서 이쪽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쪽 코너에서 보면 보입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콘크리트 타설 때부터 이 위치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주방 발코니예요. 이 주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온수 분배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배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할석을 해서라도 이 안쪽으로 다 모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일을 끝까지 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일러 커버를 했을 때 이 밑에 배관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이랑 계단실 바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엘리베이터 홀이에요. 이쪽에 현관 세대고 이쪽에 엘리베이터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타일 바닥 몰타를 잘 쳤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타일 바닥 몰타를 쳤는데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크랙이 하자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크랙은 타일 붙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크랙으로 인해서 들뜸이랑 박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타일을 붙여놨을 때 들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랙이 있다고 무조건 하자라고 생각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엘리베이터 홀에 바닥 몰타를 치고, 그리고 나서 이쪽 한쪽만 타일을 붙인 경우에요. 그 이유가 타일 작업만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들이 이 타일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 면부터 붙이게 됩니다. 여기도 타일을 붙이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양생이 되면 이쪽 반대편, 이쪽 반대편, 이쪽 반대편을 타일을 붙입니다. 그리고 다른 작업자들이 이쪽으로 다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자가 밟지 않도록, 만약에 작업자가 타일을 붙이고 나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밟게 되면 타일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양생하고 뜯고 수평을 맞춰서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 이 통행로 쪽 붙이고 양생이 되면 반대쪽을 타일을 시공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엘리베이터 홀 복도 쪽에 타일을 시공 완료한 사진입니다. 요 매직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 가운데,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여기 확대 사진인데요. 여기는 매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복도가 길거나 넓으면 수축 팽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음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둡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코킹으로 마감을 해서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하자를 방지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계단실이에요. 계단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일 바닥 몰타를 칩니다. 바닥 몰타 두께는 엘리베이터 홀이랑 거의 비슷해요. 한 30에서 많게는 50mm 이렇게 타일 베드 몰타를 이렇게 칩니다. 이 베드 몰타를 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렇게 계단에 첼판을 먼저 시공을 합니다. 이 계단 첼판을 시공할 때 이렇게 틀을 갖다 놓고 수평을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떠붙임 몰타를 사용해서 욕실 벽 타일 붙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일 포함해서 한 30mm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디딤판을 붙일 때 이쪽 이런 공극을 다 채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디딤판 붙일 때 몰타리랑 3호레를 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시멘트 좀 묽게 만든 거죠. 이 백시멘트 물을 한 번 더 뿌립니다. 부착력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 백시멘트를 고르게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타일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 마구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쪽 타일이 들어가죠. 요거는 공장에서 재단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면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런 거는 항상 공장에서 재단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 디딤판, 첼판도 재단해서 현장으로 반입돼서 현장에서는 재단 없이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쪽이 디딤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첼판이겠죠. 그럼 첼판 보면 타일 포함해서 30mm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50mm 나옵니다. 이 골조 계단이 일정하게 치지 않거나 높낮이가 다르면 마감해서 조절을 하겠죠. 30mm가 됐던 60mm가 됐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골조면에서 이 타일 지리를 빼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 이 타일 지리는 한 5에서 10mm 정도 됩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요건 한 5mm 정도 뺀 거예요. 그래서 골조 부분에서 이 사초면 부분은 미장을 해야 됩니다. 이 미장하면 한 5mm 정도 남으면 이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mm 정도 나와도 그렇게 보기가 안 좋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5mm에서 10mm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옥상 출입구예요.
옥상 출입구인데 이쪽이 옥상이고 여기가 옥상 나가기 전에 방풍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가 있죠. 여기 방화문 앞에 타일을 붙이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는 타일을 붙였을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랑 보시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 걸레바지 페인트를 시공했음에도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이쪽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싫겠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요 방화문 앞에까지 타일을 항상 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오고 갈 때 발자국이 남지 않고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옥상인데 이 방화문 앞에까지 타일을 붙여서 마감이 깔끔하도록, 그리고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구리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틈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매지 놓을 때 여기도 항상 채워달라고 작업 지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엘리베이터 홀인데 이쪽에 이제 보양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작업 순서가 이 타일 쭈꾸미를 치고 나서 이 초벌 도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일을 붙이고 나서 이쪽에 보양을 하고, 그리고 무늬코트를 칠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아직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측 보시면 여기는 지금 보양지를 여기까지 다 붙여야 되는데 이쪽에 보양지가 없죠. 그럼 페인트 칠하게 되면 이 타일이 오염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양지를 재단해서 붙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보양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시면 파라펫을 페인트 칠할 때 타일에 묻게 되면 바로바로 닦도록 이렇게 작업 지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인데 여기 타일 보양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무늬코트를 칠하고 이쪽에 걸레바지 페인트까지 시공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보양지 위에 이제 페인트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게 보이시죠? 보양을 할 때 이 끝단부에도 페인트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양지를 이 끝까지 밀어서 보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부대시설입니다. 이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장실 부분에 바탕몰탈, 그러니까 베드몰탈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구배를 져서. 그리고 여기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목창호, 이제 장애인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엘리베이터 홀이고 이쪽 우측 보시는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보통 단차가 없어요. 보통 단차를 한 0에서 20mm 줍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 목창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차를 안 주죠. 단지 이렇게 이 마블 앞에서 구배를 20mm 줘서 휠체어가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샤워실이에요. 이 샤워실 앞에 이 출입문인데 보시면 60에서 100mm 정도 단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60mm고 이 안에 락커룸으로 가는 데에 단차가 한 번 더 있으면 60mm 정도면 오케이인데 보통 없죠. 그러면 100mm는 단차가 있어야지 이 샤워했을 때 이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은 보통 단차 100mm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샤워실이고 입구인데 이쪽 보시면 단차가 60에서 100mm 정도, 그러나 입구는 보통 100mm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타일 라인에서 이 디딤석이 좀 튀어나왔죠. 그럼 여기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여기 다칠 수도 있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타일 라인 맞춰서 디딤석이 딱 맞았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이 그랬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여기가 복도고요. 이쪽이 락커룸 현관, 그리고 나서 이쪽이 락커룸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락커룸 화장실이고요. 보면 단차 20mm에서 한 60mm 정도 칩니다. 이쪽은 보통 요즘은 장애인 편의상 보통 20mm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60mm 단차를 줍니다. 근데 실제 시공할 때는 한 70mm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가 끌리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도면 보시면 거기다가 60mm 단차라고 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공할 때는 한 70mm 정도 주셔야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가 끌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단차 또는 도어 하부실에는 마블이나 석재로 구획을 집니다. 그래서 단차 구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일 바탕 몰타를 타설합니다.
바닥 몰타를 타설하기 전에 마블이나 석재 시공은 필수죠. 그리고 바닥 타일 붙이기 전에는 플로어 드레인, 그러니까 유가 커버나 피난용 사다리, 뭐 욕조 이런 거를 선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작업 전에 타일 와리더를 꼭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유가 주변에 20mm 이하로 쪽 타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쪽 타일은 20mm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타일 시공할 때 전문가일수록 바닥 타일 붙일 때 스페이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줄눈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요. 그리고 바닥의 수평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 면적이 넓거나 길면 중간에 신축 줄눈으로 코킹을 시공하게 됩니다. 타일이 수축 팽창하는 하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 출입구 반드시 타일로 시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 방화문까지 타일을 감아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